뒤에 이어서 왜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생명 한 문제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5분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자, 기본 문제 위주로 먼저 좀 볼게. 6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볍게 빈칸만 채워볼게. 5번 안 했구나. 6번 하고 하자. 가볍게 빈칸만 채워볼게. 자, 중요한 건 지금 길이 변화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을 추론하는 거겠죠. 근데 x의 길이가 3.0에서 2.6이 됐다고 했으니 길이 변화 2알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4겠구나. 그치? 자, 근데 기억은 뭐죠? 기억은 뭐예요? A 되죠? 그러니까 길이 변화가 어때요? 없겠지. 길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가 뭐냐면 x와 a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기본 공식 x는 a 플러스 i에 대입한다면 i의 길이도 추론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그죠? 그럼 표 오른쪽에 i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i의 길이는 0.8이요. 아니 0.8이 아니고 1.4겠죠. 1.4 t1일 때. 근데 i의 길이 변화도 2알파잖아요. 근데 우리 2알파가 마이너스 0.4인 걸 알고 있죠. 그럼 t2일 때 i의 길이는 1.0이겠구나. 이렇게 추론이 또 가능해지겠다. 표 확장해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i의 길이까지 찾았다. h와 격대의 직접적인 길이는 찾을 수 없겠구나. 자, 기억 t1에서 t2로 될 때 이때는 근전의 길이가 수축하는 과정이죠.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자, 니은 기억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게 뭐겠니? 그게 뭘까? 빼봐. 그림 보고 빼봐. 기억에서 니은 빼면 뭐예요? 그게 격대지. 아, 그럼 격대의 직접적인 길이는 못 구하나 길이 변화는 구할 수가 있다고요. 왜? 격대의 길이 변화는 마이너스 2알파란 말이야. 됐어? 근데 우리 2알파가 마이너스 0.4였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플러스 0.4일 겁니다. 그죠? 0.2가 아니고 0.4만큼 크겠죠. t2일 때가. 그치? 절반이 0.2알파 늘어나는 거고 디귿은 여러분이 구해봐도 되겠죠? 아까 구했지. 우리 i대의 길이 구했지. 얼마였냐? 1.4였으니까 1.0이었죠? 1.0의 절반 해주면 되겠지. 디귿은 i대는 아니야. 2분의 i대의 길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자, 5번도 한번 채워볼게요. 5번 여러분이 잠깐 해볼까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5번은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죠. 아까 풀었던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시간과 계산 같이 합시다.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변화량이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즉, 요식을 정리해보면 A-0.6 이게 기억의 변화량. 자, 니은의 변화량 분수값 처리해주면 A-0.4와 그쵸? 각각 기억과 니은이니까
그럼 이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2a는 얼마냐? 2a는 0.4에서 0.2 이렇게 떨어지나? 0.2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a는 0.1이 되겠죠. 왜 0.4예요? 좀 뭐가? 니은. 뭐야 0.2네? 쏘리 잘못 적었네. 0.2였죠? 잘못 봤네. 여기가 계산하면 a는 2a는 0.8이니까 0.4겠네. 이렇게 a 값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다시 알파도 구할 수가 있겠다. 알파는 기억의 길이 변하니까 0.4 빼기 0.6이므로 마이너스 0.2다. 그러면 h의 변화량은 2알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4인데 이게 0.8 빼기 저기 처음 있는 물음표니까 이 물음표 값을 1.2라고 특정하는 게 가능해지겠다. 여기 1점. 여기 1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결국 h, i 겹대니까 이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건 a대도 구할 수도 있고요. 겹대도 구할 수도 x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a의 길이라고 하는 건 h 더하기 겹대이기 때문에 h의 길이 1.2 더하기 겹대가 니은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여기는 1.6, 여기 변화없이 1.6일 것이고 x의 길이는 a랑 i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a, 그리고 i가 기억 곱하기 2네. 1.2 더해주면 2.8 여기는 2.4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문제에서 요거 한번 다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난이도 조금만 돌려볼까요? 조금만. 1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 뭐 정리부터 합시다. 기억 내역 비교가 있네요. 자, 기억은 2분의 겹대로 2분의 r대로. 뭐 변화량을 구한다면 이게 알파일 거고. 그 다음 니은 2분의 겹대 변화량이 마이너스 알파. 자, 디귿은 h대 변화량이 2알파일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건이 많은데 t1 시점, t2 시점, t3 시점이 있는데 당연히 t1 시점부터 봐야겠죠.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에 t1 시점부터 볼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줄에 보니까 t3일 때 a 대 길이는 1.6이래. 이거 굉장히 큰 힌트죠. 왜? a 대 길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1.6일 겁니다. 됐나? 자, 그럼 이걸 조건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조건 첫 번째 조건 a 대의 길이는 1.6이래. 근데 a 대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기호는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a 대를 풀어서 써야죠. a는 겹대 더하기 h 대거든. 이게 뭐가 같냐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과 같아요.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건 고정이에요.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지. 첫 번째 관계식이 등장한 겁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조건 t1일 때 t1일 때 봐야겠지. x의 길이는 3.4래요. 근데 x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뭐 제일 기본 레벨로 풀으면 a 더하기 i잖아. a 더하기 i란 말이야. 근데 i는 2기억이란 말이죠. a 더하기 2기억. a를 구했잖아. 여기 뭐 이렇게 풀어서 써도 상관없어. 1.6이라고. 2년 더하기 디귿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해놨으니까 그냥 제가 a로 뭉뚱그려 놓은 겁니다. 어차피 구해놓은 값이니까. 되게만 하면 되죠. 이게 1.6이잖아요. 그럼 답 나왔네. 첫 번째 답 나왔네. t1일 때 기억의 값이 구해지네. 1.6 넣으면 여기 1.8이니까 0.9네요. t1일 때 기억은 0.9입니다. 그럼 t1일 때예요. t1일 때 시점별로 다르겠지.
그럼 다시 두 번째 식에 대입합시다. 8분의 5 있죠. 디귿분의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지. 근데 기억이 0.9라고. 빼기 니은 이 값이 8분의 5래요. 당연히 이 식은 안 풀릴 겁니다.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역을 봐야죠. 이거 하고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요게 1.6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야겠지. 그럼 풀릴 거 아니야. 식 두 개 변수 두 개니까.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럼 5디귿은 7.2 빼기 8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디귿은 1.6 빼기 2니은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다시 대입. 그럼 8.0 빼기 10니은은 7.2 빼기 8니은. 그럼 2니은은 0.8 즉 니은은 0.3이에요. 그럼 디귿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디귿은 0.8이네. 이게 T1일 때라고. T1일 때. 거기 풀이 잘못. 어디? HD 오른쪽. 영어? 왜지? 이거 잘못했어? 아니요 그 HD 길이를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네. 어디 부분에? 부호 전화. 이 알파가 마이너스 0.2 이 알파가 마이너스 0.4는 H 0.8 빼기 물음표. H가 물음표가 0.4여야 되나? 아니지. 이것만 봐. 변화량이 마이너스 0.8 빼기 물음표. 잠깐만, 나 식을 뭔가 잘못 썼어 여기서? 찾아보자 뭘 잘못 썼는지. 근데 맞지 않아? 잠깐만, 이상하다고 하니까 같이 봐보자. 2에 넘기면 0.8 알파는 기억의 길이 0.4 빼기 0.4 마이너스 0. 내가 식을 잘못 썼어? 그러니까 기억이 응. 기억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알파로 돼. 기억이 2분의 알대 아니야? 이제 내가 반대로 봤네. 바보. 여기 거꾸로 썼다 이 문제. 그치. 네. 쏘리. 이게 2분의 격대고 이게 2분의 알이네. 제가 이 기호를 반대로 했네. 플러스. 그러면 A가 0.4니까 이거 알파는 이걸로 쓸 게 아니라 밑 뒤에 걸로 썼어야겠지. 이게 알파니까. 그러면 A-0.2였구나. 0.4 빼기 0.6. 쏘리. 네, 잘못했네. 그거를 반대로 봐가지고 기호를. 그러면 N은 2알파니까 플러스 0.4야 돼. 물음표가 0.4겠죠. 밑에 발랐네. 쏘리. 네, 여기를 잘못 봤네. 기억하고 뒤에. 이제 기호를 반대로 봐가지고. 여기 고쳤어요? 찍었더니? 그러면 우리 여기 T1일 때 구했으니까 T2일 때도 구해봐야겠습니다. 그럼 T2일 때. 자,
자, 그럼 우리 기준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우리 지금 변화 구간을 봐야 되는지 구간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최소 2번 일어날 겁니다. T1에서 T2 갈 때, T2에서 T3 갈 때. 요거는 이렇게 놓을게요. T1에서 T2로 갈 때 X의 변화량은 똑같이 2알파로 놓을 건데 그냥 이건 2알파1이라고 할게요. 2알파1. 왜? 이 다음에도 바뀌어야 되니까 알파1과 2를 좀 구분해 줄게요. 그럼 이때 T2일 때 디귿의 길이, 근데 이 디귿의 길이가 얼마냐면 똑같이 디귿으로 쓰면 의미가 없고 0.8에서 디귿의 길이는 2알파만큼 변한단 말이야. T1일 때 기준 더하기 2알파1 분의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 기준으로 보면 T1일 때 기억의 길이가 0.9였단 말이야. 0.9 더하기 알파, 이게 T2일 때 기억의 길이라고. 빼기 니은 하래요. 니은. 근데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0.4였고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변한다 했단 말이야. 변화래. 알파1, 알파1. 이 값이 문제에서 2분의 1이에요. 이게 2분의 1이래. 그죠? 근데 이거는 변수 종류가 하나니까 당연히 식정량 풀리겠죠? 계산해보면 0.8 플러스 2알파1은 0.5 더하기 2알파1. 답 찾았네요. 여기서 알파1 곱하기 2 안 했네? 안 했네. 1.0 더하기 4알파1. 2알파1이니까 2알파1은 알파1은 마이너스 0.1이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 기억의 길이는 요거란 말이지. 이게 기억의 길이죠. 1.0이다. 니은의 길이는 요거죠. 저거 0.4 빼기 알파1. 그러니까 0.4 빼기 마이너스 0.1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0.1. 내가 또 더했구나. 미안해. 기억의 길이는 0.8, 니은의 길이는 0.5, 디귿의 길이는 0.8에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2에서 빼준 거니까 0.6 이렇게 정리되겠다. 이게 T2일 때 그냥 뭐 사실 이것만 구해놓으면 나머지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면 T3일 때 이때도 기준을 잡아야 돼. 근데 어차피 T1이든 T2든 우리 다 구했단 말이에요. 싹 다 구했죠. 여기랑 여기랑 구해놓은 값이 똑같이 기억되는데 다 구했죠. 그러니까 이 시점만 잘 잡으면 돼요. 내가 T1에서 T3로 놓을 건지 T2에서 T3로 놓을 건지 어디로 놔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순서대로 T2에서 T3로 할게요. T1에서 T3로 해도 돼. 나는 T2에서 T3로 했으니까 마찬가지. 이 디귿의 길이가 원래는 0.6이었는데 T2일 때, 그러니까 이게 T1으로 놨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0.8이었는데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알파2만큼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알파2 분의 기억의 길이 원래 0.8이었는데 기억은 알파만큼만 변한단 말이에요. 알파2 빼기 니은의 길이는 여기 0.5였죠. 0.5에서 마이너스 알파2만큼 변하는 거지. 이 값이 4분의 1이래. 이것도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0.3, 1.2, 8 계산하면 1.2 더하기 8 알파2가 0.6 더하기 2 알파2와 같다. 4 네, 4, 1 4, 6 그러면 답 나오겠죠. 이때 알파2라고 하는 거는 넘기면 0.6 넘기면 마이너스 6알파2니까 마이너스 0.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기억의 길이 여기 위에 있는 거 0.8 더하기 알파2 0.7 니은의 길이 여기 뒤에 있는 거 0.5 빼기 알파2니까 0.6 디귿의 길이 0.6 더하기 2알파2니까 0.4 이렇게.
1번을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할만하죠.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난이도 조금만 올려볼까요? 뭐 이렇게 2번 있으니까 2번도 한번 볼게요. 이 2번은 추가적인 개념이 좀 필요해요. 몇 가지 문제일게요. 무슨 질문들이 있으니까. 2번은 이 구간 Z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 유형에 대한 풀이법이 있어. Z선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표현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잠깐만. 원래를 좀 그려볼게. 자, 원래 그냥 1분만 좀 그릴게요. 잘 보이라고. 자, 요 정도의 상황이 있다라고 해볼게. 액틴 1부하고 마이오신 하나만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Z선으로부터의 거리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게 Z선이거든요. 이 Z선. 그러면 Z선으로부터 만약 예를 들어 보자. 이 마이오신까지의 거리가 2cm야. 근데 Z선으로부터 1cm인 지점이 있다라고 해볼게. 이 지점. 자, 이 길이를 내가 그냥 소문자 X라고 할게요. 소문자 X. 됐나? 소문자 X라고 할게. 그럼 이 Z선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거리도 있다라고 해볼게. 조금 더 떨어진 거리. 여기는 한 요 정도? 여기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할게. 뭐 한 3cm 정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서 거리를 좀 더 긴 놈도 하나 가져와 볼게. 자, 여기를 Z라고 할게. 이 거리를 Z라고 할게. Z. 이게 Z선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x의 거리는 얼마만큼인지 봐봐. x의 거리는 1cm인데 이 지점 1cm 떨어진 이 지점 무슨 대입니까? i 대죠. x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으면 i 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됐나? y만큼의 거리라고 하면 이거 수축할 때라고 해볼게. 수축할 때 y는 수축이고 뭐가 안 돼. 지금 무슨 대의 위치입니까? 위치 보면 겹대의 위치지. 그래서 Z는요 H대의 위치겠죠. 절반은 안 넘어간다라고 할게. M선을 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게. M선을 넘는 경우는 없다. 자, 근데 뭐 할 거냐면 이걸 수축한대. 이걸 수축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수축해. 그럼 봐봐.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파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고정인 건 뭐냐면 x, y, z의 길이에요. x, y, z의 길이라고. 그럼 봐봐. x의 위치는 여기서 이 지점으로부터 이 Z선으로부터 Z선이 땡겨줘야지. 여기서부터 1cm의 거리야. 근데 우리 정확히 1cm가 어딘지 모르잖아. 잘 봐봐. 1cm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봐봐. 진짜 조금밖에 이거 진짜 눈에 미세하게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살짝 움직였다고 해볼게. 그럼 x 떨어진 이 지점은 여전히 무슨 대예요? i 될 거라. 근데 이게 쑥 들어왔대 여기까지. 여기가 1cm만큼 거리일 때. 그럼 이거 무슨 대가 돼버리죠? 겹대가 돼버린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뭐 거기 고3들도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다. i 대였던 부분들은 수축했을 때 여전히 i 대거나 겹대입니다. i 대거나 충분히 수축했다면 겹대까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y만큼의 거리는 뭐냐면 y만큼의 거리는 Z선으로부터 지금 겹대에 있는 위치예요. 네,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 변화하지 않는 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안으로 온 것뿐이지. 잘 봐, 얘들아. 액틴이 길이가 예를 들면 4cm라고 해볼게. 근데 y는 3.5cm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왕자가 저 왕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어쨌든 이 액틴의 길이는 몇 cm라고? 4라니까? 근데 y는 몇 cm인 지점이에요? 3.5인 지점이라고. 이게 이 액틴의 길이가 4일 때 여기 3.5인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y는 이 액틴이 움직이든 뭐 하든 간에 무조건 액틴하고 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이게 수축한다고 했잖아요. 수축한다는 건 안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마이오신을 벗어나려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가니까 마이오신을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Y는 무조건 여기예요. 혹은 여기예요. 여긴 너무 많이 있고 여기나 여기야. 조금 오면 여기일 거고 많이 가면 여기야. 근데 뭐 어쩌라고 어쨌든 액틴은 갖고 있고 마이오신도 갖고 있거든. 그럼 무슨 대예요? 무조건 겹대 고정입니다. 수축했을 때 Z선으로부터의 거리가 Y인 지점은 겹대였다면 아무리 이동해도 겹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봐. Z 지점의 위치. Z는 어떤 느낌이냐면 액틴의 길이가 4cm일 때요. Z는 이 Z선, 두 Z는 달라. 이 Z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예를 들면 5cm인 지점이야. 이거 이해되니? 잘 봐봐. 지금 5cm니까 액틴과 닿아요, 못 닿아요? 못 닿죠. 근데 이게 왕자가 움직이든 뭐하든 간에 이 Z라고 하는 길이는 5cm 고정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든 뭐하든 간에 절대 액틴과 닿을 수는 없죠. 뭐랑밖에 못 닿아 있어요? 마이오시나밖에 못 닿아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H대 고정입니다. H대 고정이에요. 뭐 움직이든 뭐하든 간에 Z선으로부터의 거리는 고정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근데요, 만약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수축을 졸라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진짜 완전 바짝 붙었거든요. 완전 바짝 붙었어요. 근데 처음에 Z의 거리는 요만큼이었다고 해볼게요. 요만큼. 지금 원래라면 떨어져 있었으니까 수축할 때는 요만큼. 처음에 Z까지의 거리는 여기에 한 5cm 잡을게요. 한 요 정도. 얘랑 길이 똑같다고 할게. 여기였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오신만 있을 테니까 H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수축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마이오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반대쪽에 이 액틴에 걸려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지점이에요? 여기 무슨 거죠? 겹대지. 근데 이런 상황은 없다고요. 이런 상황은 없어요. 왜 없냐면 이 문제는 고정이야. 이번 문제 마지막 줄을 보면요. 이 L1부터 L3, L1부터 L3 대신 저는 X, Y, Z 쓴 거예요. 이 전체의 길이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반보단 작대. 넘어가는 일이 없다고 문제 조건에 제시되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됐나? 즉 수축할 때 변화할 수 있는 구간은 I대밖에 없다는 거죠. 됐냐? 그럼 보이니 얘들아? 저 L2인 지점은요 원래 I대였던 놈이 겹대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I대였던 놈이 겹대로 바뀐 것밖에 없어. 이해할 수 있겠어? 수축이라면. 근데 이게 수축이 아닐 수도 있죠. 더 들어가 볼까? 더 들어가면 2완이에요. 이게 2완 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때 I대였던 놈은 2완은 이게 뒤로 가는 거야. 그럼 I대에서 바뀐다고 하는 건 겹대나 H대로 바뀐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 겹대와 H대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완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그럼 마이오신과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I대 고정입니다. 이완이라면 I대 고정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자꾸 그림 그려가면서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막 이래야 돼. 이게 이완과 수축이 마이오신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의 개념으로 보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럼 이 Y도 보자고요. 이 Y는 원래 겹대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애가 이완한다는 건 뒤로 간다는 거잖아. 뒤로 간다는 거는 마이오신하고 가까워지는 거냐 멀어지는 거냐. 그럼 마이오신과 안 만나는 지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만큼이 Y일 거 아니야. 액틴하고만 닿아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무조건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죠. 조금밖에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여전히 겹대거나 I대인 거예요. 겹대거나 I대인 거예요. 그럼 원래 H대였던 놈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얘는요 무조건 H대 고정입니다. 이건 무조건 H대 고정이야. 봐봐. H대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필라멘트만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애가 H대 말고 다른 대가 된다는 건 겹대나 I대로 변한다는 건 액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 Z라고 하는 거리는 액틴이 4cm일 때 Z는 예를 들면 5cm인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왕자가 어디 있든 간에 Z는 무조건 액틴과 만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마이오신하고밖에 못 만나니까 H대 고정이라고요. 돼요? 이거 엄청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엄청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문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에 보면요. 근육 원소를 만약 X의 모습을 나타냈고 뭐 당연히 대칭이고요. 뭐 수축 과정의 두 시점으로부터 L1, L2, L3 이게 X, Y, Z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나는. 자, 뭐 누가 길고 누가 짧은지는 몰라. 근데 지금 구간이 변화하는 지점이 있잖아. 이게 수축인지 이완인지도 몰라요. 근데 수축이라면 변화는 되는 원래 무슨 대였던 놈만 변할 수 있냐? 수축이라면 I였던 애가 뭘로만 변할 수 있어? 겹대로만 변할 수 있는 거지. 이완이라면 무슨 대가? 겹대가 무슨 대로만? I대로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 여기서 가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수축이라면 B가 I되고 C가 겹대겠구나. 이완이라면 B가 겹대고 C가 I되겠구나. 이렇게 가정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 가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학이 했을 때 제일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내가 그 가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잖아. 보통 두 가지 가정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비교돼야 돼. 이게 찍기가 아니야. 물론 문제 풀 때 그럴 때는 있어. 일부 문제들에서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허점들이 보일 때들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논리 근거도 없이 예를 들면 가정 4개를 해야 돼.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없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왜 가정해야 되는지가 없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가정한 놈 중에 4번 가정한 놈은 4번 가정이 맞았던 거야. 그럼 뽀록으로 시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런 문제만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문제 갖다 버려도 나머지 문제만 제대로 풀면 1등급 나옵니다. 너무 쫄 필요 없고 2개 정도는 가정을 하자. 그럼 이걸 수축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순서대로. 골격근 수축인데 이완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이라고 했죠. 이건 수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축, 이완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해요. T1과 T2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를 몰라. 이게 문장이 뭐냐면 T1 시점과 T2 시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말대로라면 수축 과정이라고 하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축인 게 맞아. 근데 T1이 먼저인지 T2가 먼저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완 과정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수축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L2라고 하는 놈은 L2는 수축은 변화하는 친구가 I에서 겹대밖에 없으니까 I에서 겹대로 바뀌는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 B가 겹대가 되는 거죠. 여 그림 기준에서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 B가 I대지, I대 겹대가 아니고. 근데 정확히는 I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보면 I대에 해당하는 구간이지만 길이는 I대는 아니야. 그림 보면 기억은 뭐예요? 2분의 I대의 길이를 지칭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여기 B에서 C가 된 거잖아요. C는 이렇게 가정을 한 순간 겹대가 됐네요. 니은이 되는 거죠. 니은. N은 2분의 겹대인 겁니다. 2분의 겹대.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라고 해서 그럼 남아있는 A가 구해지겠죠. A는 남아있는 게 H 되는 H. 뭐 각각 변화량을 따져본다면 N은 알파, N은 마이너스 알파, N은 2알파 뭐 이런 식이겠죠. 그치? 근데 이 순간 끝났다니까. 뭐가 끝나냐면 L3가 나와있잖아. L3는 C에서 시작했대. C에서 시작됐대. 여기서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자, C에서 시작했대요. C는 우리가 방금 겹대라고 정의했지. 근데 여기서 니은이 된다며. 니은은 어쨌든 무슨 대예요? 그림 보면 니은은 무슨 대야? 겹대지. 여기까지 오류 없네. 왜 수축할 때 겹대는 무조건 겹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L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로 바뀌었대요. A, H대로 바뀌었대. 근데 수축이든 이완이든 H대는 H대 고정이에요. 어쨌든 액틴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H대는. 이 조건이라고 이 조건. 됐나? 그러면 이제 실제 길이를 봐야겠죠? 문제 조건 보니까 T1일 때 A의 길이는 H대입니다. H대 길이 요게 4D래.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14D래요. 그 다음 T1일 때와 T2일 때 B의 길이는 각각 2D와 3D 중에 하나래. 근데 우리는 지금 가정을 했잖아. 뭔지는 모르는데 가정을 했어. 뭘로 가정했어요? 수축으로 가정을 했죠. 근데 B가 뭐라고 했냐면 I대라고 했단 말이야. 애들 수축하면 I대 길이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니까 처음이 더 긴 거야. 3D인 거야. 2D일 수도 있어. 근데 가정을 수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T1일 때 3D이고 T2일 때 2D인 거지. B가 뭐였냐면 정확히는 I대는 아니고 2분의 I거든. 이게 3D래. 그럼 끝났네. 정리만 하면 되네요. 사실 X의 길이는 A 더하기 I잖아. 근데 X 나와 있고 I 나와 있죠. 2분의 I 나와 있죠. 그럼 찾았네. A는 이거 2배에서 A 더해주면 14D니까 8D네요. 그럼 또 찾았네. H가 4D라며. 그럼 겹대도 찾았네요. 겹대도 4D겠죠. 왜 A는 H 더하기 겹대니까. 그 다음 또 뭐래? 그 다음 이 조건 다 들어맞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럼. 뭐 찾아야 되냐? T2일 때 찾아야겠죠. 그럼 T2일 때. 자, T2일 때 뭐 나와 있어? 뭐 B 길이밖에 안 나와 있네. B 길이. B 2분의 I. 이거 길이 변화잖아. 이거. 근데 이게 문제에서 2D라며. 그럼 여기서 보이잖아. 이거의 길이 변화가 마이너스 D잖아.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고. 2분의 I의 길이 변화는 알파니까. 이게 마이너스 D래. 그럼 나머지 잘 찾았잖아. A는 H되니까 이건 2D일 거예요. 왜 길이 변화 2알파니까. X도 길이 변화 2알파니까 여기서 2D 줄여준 12D일 겁니다. 남아있는 A대의 길이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A대는 길이 변화 없으니까 8D일 겁니다. 또 뭐 찾아야 되지? 뭐 겹대도 찾아주면 되겠죠. 겹대는 플러스 2D니까 6D일 겁니다. 됐나요? 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고요.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이도 조금만 올려볼까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몇 번 보시냐면 17번 17번 봅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가정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뭐 이해만 하면 별로 안 해요. 디귿 듀오 잘 보고 지금까지 디귿은 그냥 H대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2분의 H예요. 잘 보고 변화량 마찬가지 처음이니까 써줄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엔 T1부터 T까지 길이 변화의 합이 나왔습니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이거 혼자 하면 애들 이 문제는 많이들 틀려하더라고요. 틀린지 모르겠는데 1.4 1.2 1.0 1.0 자 이때 A와 B는 기억니은 디귿 중 하나다.
한번 봅시다. 봐봐. 지금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더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변화량도 더해주는 거야. 변화량도. 봐봐. 이거의 길이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이게 변화량이 얼마지? 변화량이 얼마? 0이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를 봐봐. 각각 변화량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잖아.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변화량이 얼마여야 돼? 알파여야 되고 한 놈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알파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여야 변화량이 0이 된다고요. 변화량의 합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가정을 해보면 되죠. 제가 틀리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B가 니은이라면 얘 변화량이 얼마라는 이야기야? 변화량이 마이너스 알파지. 그죠? 그러면 요 남아있는 C는 기억이든 디귿이든 상관이 없어져요. 왜? 어차피 변화량이 알파로 똑같거든. 그럼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A 더하기 B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A가 기억인지 디귿인지는 몰라. 근데 확정은 이름 뭐냐? B가 얘가 변화량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거든. 근데 N은 변화량 얼마예요? 기억이든 디귿이든 간에 알파지. 그럼 변화량이 얼마야 되냐?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되지. 근데 0이냐고 이게? 아니죠. 5를. 이거 5를 하는 거죠. 그럼 답 나왔네. 어쨌든 이 중에 하나는 니은이어야 되는데 C가 니은이다. C가 니은. 그럼 남아있는 A와 B는 각각 기억 혹은 디귿이 될 텐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변화량 알파니까 그건 못해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그거를 못하는데 이 문제 그림 바로 위에 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A에는 액틴이 존재한대. 문제에서 그랬어. 문제에서 액틴이 존재한대. 그럼 답 나왔네. 기억은 2분의 I 되니까 액틴이 있을 거고 디귿은 2분의 H 되니까 액틴이 없겠죠. 즉 기억이네. B가 디귿이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죠? 이 길이 변화의 합이 나왔을 때, 아니 각 구간의 길이의 합이 나왔을 때 길이 변화량이 합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네? 길이 변화의 합을 이용한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조금 그래도 할만한 걸로. 19번. 19번. 자,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죠. 각 구간의 길이의 합 혹은 차가 나올 때 문제를 푸는 겁니다. 1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네. 하나.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봐. 자, 요게 나왔어. 푸는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게 푸는 방법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풀어도 돼. A 플러스 B 플러스 EC 요거의 길이 변화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이거 이따 시간 되면 해줄게요. 이것도. 일단 요거 갖고 풀어볼게요. 봐봐. 지금 A 플러스 C의 변화 값이 얼마냐? 얼마예요? 0.3이지. B 플러스 C의 변화 값은 얼마냐? 0.9지. 이게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다 합이잖아요. 그럼 이걸 막 더해봐 얘들아. 이 둘을 더하면 변화량 합이 얼마니?
0이지. 이렇게 더하면요 3알파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뭐 더해볼만 하잖아. 이렇게 더하면 길이 변화 얼마야? 알파지. 그러니까 둘을 더했을 때의 길이 변화는 각각 0, 3알파, 알파의 관계라고 딱 나왔네. 이거랑 이거네. 3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게 3알파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알파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길이 변화가. 그럼 n은 기억 더하기 디귿인 거고요. n은 니은 더하기 디귿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 변수를 제시는 디귿이 c가 되겠네. 디귿이 c, d가 기억, a가 니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거 외에도 사실 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풀어주고 싶은데 아쉽다. 시간이 참 저기 그지 좋아요. 하루에 막 근수축만 막 100문제씩 풀고 하고 싶은데 그렇진 않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남은 문제는 좀 하시고 이번 주 그래도 골격근은 문제의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 모든 유형을 다뤄준 건 아닌데 메인 유형들만 좀 다뤄드렸거든요. 새로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배운 거 그대로 하시고 5분 정도 넘어가면 해설지 보면서 또 참조하고 하세요. 33번 문제까지 푸시면 되겠죠. 33번 문제 고난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97쪽까지 우리 교재 기준 하시면 되고 시간 남았는데 뭐 할 거냐면 우리 저번 주에 자학을 풀다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는 시간 관계상 다 못 받아드리고 다음 주까지도 질문할 시간 드리고 할 테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저 앞에 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질문 봤나요? 질문 아까 받는다고. 지금 받는다고 똥개야. 혼자 뭐하게. 아니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야 어려우면 잘한 거야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야, 열심히 했네. 31번. 어려웠지? 잠깐만. 자, 앞에부터 할게. 62쪽, 63쪽. 질문할 거 있는 사람. 62쪽, 3쪽. 없니? 다음 4쪽, 5쪽.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4초 뒤에 도달을 해요. 네. 근데 시간이 딱 4초면 네. 분극이에요, 탈분극? 분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장이라는 시간이 지금 선생님가 이야기하는 게 총측정 시간이 4일 때 도달 시간이 3일 막장이라는 시간 0이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분극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총측정 시간이 4야. 근데 도달 시간이 5야. 그럼 막장이라는 시간 얼마야? -3지. 이건 뭘까? 분극이에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야. 애초에 탈분극이 되기 전의 상황은 다 분극으로 치는 겁니다. 됐지? 64쪽, 5쪽 없어? 10번 같이 한번 보자. 여러분 다 풀었겠지만 개별로 풀었겠지만 또 우리 친구들별로 차이점도 있고 할 테니까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10번 자 보니까 좀 어지럽네요 벌써. 뭐 기호가 너무 많이 나와 있네. 자 3ms일 때 막장이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지금 속도 한번 보세요. 속도는 1 아니면 2라고 나와있지. A가 1인지 B가 1인지는 몰라. 그리고 거리 한번 볼래요? 여러분 거리 간격이 뭐예요? 다 2죠. 그럼 봐봐. 이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 분의 거리일 거 아니야. 근데 시간도 거리도 정수고 속력도 정수네. 그러면 시간도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막전이가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 뭐밖에 없어요. 막전이 결국 뭐밖에 없니? 10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10은 사실 별로 메리트 있는 숫자는 아니었다니까. 왜 별로 메리트 있는 숫자는 아니었냐면 이렇게 그려질 때 10은 여기 점일 수도 있고 여기 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고 했지.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 있냐면 도달 시간 2일 때 얼마라고? 10이라고. 근데 1일 때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기죠. 10은 아니지.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막전이가 나올 수 있는 변화 시간은 막전이 변화 시간 몇 초밖에 없는 거예요? 2초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의 D2를 봐야 돼요. A의 D2가 플러스 10인데 이거는
막전이 변할 시간이 얼마일 때 플러스 10이냐면 정수여야 되므로 2일 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3은 1 플러스 2가 되네. 막전 변할 시간 2니까 원래 여기가 네모 칸이었을 거 아니야, 빈 칸은. 그럼 이때 자극 지점이 어디래? 자극 뭐래?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래. 기억과 니은이 어디래? D1부터 D4 중에 하나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도달 시간이 1이라 했단 말이지. 그 만약 속력이 1이라면 거리도 얼마라는 이야기야? 도달 시간 1이면? 1. 근데 자극 지점과 거리가 1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즉 속력이 얼마나? 1이요. 됐나? A의 속력은 2라고 특정하죠. 즉 그럼 B 속력은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을 이어가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도달 시간 1이어야 돼. 거리는 2여야 돼. 속력 2야. 그러면 A는 자극 지점과 D2까지의 거리가 2cm 이거를 알 수가 있겠지? 자극 지점이 그럼 A 기준 A의 자극 지점은 D1이거나 얼마 어디여야 돼? D3면 된다. D1이거나 D3면 된다. 여기는 뭐 특정할 만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B를 봐야겠죠. B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D1, D2. 뭐 어쨌든 B 신경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B는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속력 1인 것밖에 몰라. 속력 1인 것밖에 몰라. 심지어 막전이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 거시기 뭐냐? 자극 지점도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자극 지점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에는 힌트가 있거든. 자극 지점에 힌트가 있거든. 뭐에 대한 힌트가 있나요? 자극 지점은 어떤 힌트가 있지? 도달 시간이 얼마라는 힌트가 있어? 0이라는 힌트가 있거든. 지금 자극 지점도 모르고 뭐 측정한 지점도 모르니? 측정은 어디서 했다고 했나? 측정 지점별로 저기 나와 있네. 뭐 측정 지점별로 아무것도 안 해. 0 플러스 3이라고. 이건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80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줘야겠죠. 이때 A가 중복 상수면 안 되잖아. A가 마이너스 80이면. 근데 이 B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뭐가 등장해줘야 되냐면 이 자극 지점이에요. 이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숫자가 뭐가 나와 있냐면 D2와 D4를 한번 보세요. D2와 D4, D3. 자, 여기를 보면 이 둘은 거리가 서로 어때요? 같죠. 거리가 같으면 도달 시간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도달 시간이 같다는 건 막전이 변할 시간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 막전이가 여기 A인가? A 아니니? A. 여기도 뭐래? A라고 나와 있잖아. A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A나 A가 나와 있으니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뭘 의심해봐야 돼요? D3가 자극 지점인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사실 이렇게 가면 귀결되는 원리가 있어. 자, 가볍게 보여줄게요. 봐봐. 자극 지점 마이너스 80이어야 돼. 근데 자극 지점 제외하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s인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 없죠. 그럼 A는 최소한 마이너스 8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은 자극 지점은 아닌 거야 원래는. 그럼 자극 지점은 어디 아니면 어디였어? D1 아니면 D3였던 거지. 근데 D3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D3부터 의심을 해보는 거라고. 됐어?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들어가야죠. 여기 D3의 막전이가 C라고 나와 있잖아. C. 그럼 이 C를 찾아야 돼. D3. 이거는 3은 0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0이겠죠? 이게 C인 거라고. C.
가정을 해보자면 됐나? 그럼 여기서 또 나왔지. 뭐가 나오냐면 A도 자극 지점에 막전이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0이어야 되겠지. 속도와 무관하게. D1 자극이네. A는 D1 자극했고 B는 D3 자극했네. 됐나? 왜 A가 D3 자극이라면 A는 아까 D1 아니면 D3였잖아요? 그럼 D3 자극이었으면 D3가 똑같았어야 된다고 막전이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답은 찾을 수 있겠죠? 10번도 뭐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없나? 64, 65 없어요? 66, 7 10 16번 우리 16번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신경은 X1과 X2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때 X1의 D2와 D3의 자극을 준 후에 막장이 변할 시간이 다음과 같대. 막장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자, 요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D2의 자극을 주고 이게 누구야? X1이네. X1. 그리고 D2의 자극 주고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그게 몇 초라고 했냐면 3.7초래. 3.7은 봐봐. 도달 더하기 막전이 변할 시간이잖아. 여러분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막전이 변할 시간 얼마인지 모르죠? 몰라요? 막전이 변할 시간 모릅니다. 막변시라고 적읍시다. 이 막전이 변할 시간 모르니까 여기 변수 안 나와 있는 걸로 하자. 그냥 T 프라임 정도로 할게요. T 프라임. 이 T 프라임은 30mV가 될 때까지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정해진 값이에요. 얼마인지 몰라. 근데 도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D2부터 D4까지야. 돼요? 봐봐. 이걸 D3에 자극 주고 D4를 측정해야 돼.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똑같이 식 써보자. 2.7은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한 시간이죠. 어머나. 근데 막전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니? 똑같이 얼마가 될 때까지네? 그럼 요것도 T 프라임으로 똑같지 않을까? 이거랑 이건 똑같다고. 근데 이 도달과 이 도달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왜?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D3에서 D4까지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뭐 X라고 놓고 이 시간 내가 Y라고 놔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D2에서 D3, D4가 있을 때 여기 갈 때 X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갈 때 Y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 빼볼래? 빼볼래요? 1.0은 T 프라임 어떻게 돼요? 둘이 소가 되겠죠. 그 이때 도달 시간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D2에서 D4 간 시간에서 D3에서 D4 간 시간을 뺀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D2에서 D3죠. 그럼 답 나오겠네. 근데 D2에서 D2까지의 거리가 2cm란 말이야. 그럼 얘는 2cm 가는데 도달한 시간이 1초란 말이죠. 그럼 속도 나오네요. X1의 속도는 얼마라고? 이게 근데 이게 X1이고 X2도 봐야겠다. X2는 쉽네. 딱 보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제외가 돼버렸으니까 쉽겠다. X2는 D1에서 D3래. D1에서 D3 자극 D1에서 D3 그러면 총 측정 시간이 얼마나 있냐면 5는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네. 마이너스 80이라며. 막전이 변화 시간 얼마? 3. 답 나왔네. 도달 시간 몇 초? 2초. 즉 D1에서 D3 가는데 2초 소요됐다. 그럼 D1에서 D3까지 거리가 4cm이기 때문에 속도 2네. 둘이 속도 똑같네.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지. 둘의 X1과 X2의 속도는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뭐 맞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제가 개별로 안 하는 건 뭐 다 같이 하기 위함도 있지만 복습하기 위함도 있지만 풀이 방식을 좀 다양하게 보세요. 내가 푼 방식하고 여러분이 푼 방식, 해설지에서 푼 방식 다 달라. 다 괜찮을 수 있어.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 근데 여러 개의 방식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시야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면서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것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선지 찾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 선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선지 찾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시간관계상 또 같은 페이지 더 없나요? 다음 페이지 20번부터 해가지고 23번까지 없어요? 여기도 할만했나 보네. 오래 걸렸지?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걸렸. 다음 24부터 30번까지. 24요. 24번은 다 풀었니? 디귿 때문에 그러니? 아니야? 네, 그냥 잘 다 안 돼서? 24번 어려운 문제. 이게 좀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일단 디귿 선지는 무시하고 푸세요. 여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좀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D1부터 D6까지 지점이 나와 있고요. 신경은 두 개인데 자기 지점은 각각 D1과 D2래요. 맨 왼쪽에 자극이 줬고 자 지금 상황 보니까 A는 D1, D3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D5로 넘어갈 때는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냅스 좀 고려해줘야 될 것 같다. 속도는 1과 2 중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짜증나는 게 막전이를 알려줬는데 다 알려준 게 아니고요. 총 측정 시간이 4일 때 막전이가 D3에서 D6까지 순서 무관하게 기억 마이너스 70 0 플러스 10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야. D3가 기억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D3일 때랑 여기랑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일 때도 마찬가지. 마 80, 마 80, 마 70, 마 60, 마 50. 이것도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밑에 거리 보세요. 거리. 그러니까 시냅스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뭘 풀어야 되냐면 시냅스가 없는 구간을 먼저 풀어야 되고요. 시냅스가 없다라는 걸 가정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자, 속도가 1과 2 중 하나래. 시냅스 일단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리는 2, 4네요. 거리가 속도로 모두 인수분해가 돼서 정수가 나타나네요.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막전이 변할 시간도 뭐여야 된다고요? 정수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정수를 봐봐. 정수를 그래프. 막전이 변할 시간 1일 때 막전이가 얼마네? 마이너스 60. 나올 수 있다고 위에 숫자 있잖아. 뭐 어디든 상관없이 있잖아. 0 어때? 있잖아. 3 어때? 마이너스 80 있잖아. 그지? 근데 이상한 숫자가 있다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50. 그렇지. 이거 이상하다고. 또. 이거 이상하다고. 왜? 얘네는 막전이 변할 시간이 정수가 아니라고. 시냅스가 없다면 다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야. 그럼 답 나왔네요. 얘는 어디에 막전이에요? 각각 D5의 막전이지. 여기도 D5의 막전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막 정수 이야기를 좀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짜맞추기식 문제가 아니야. 이거 교육청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여부를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A가 2라면
2인지 1인지 다 몰라. 자, 그냥 A가 2라고 가정해볼게. 자, B는 1이겠죠. 됐지? 자, 우리 왼쪽 오른쪽에 정리할게. 자, 총 측정 시간이 4ms일 때와 5ms일 때 정리할게. 뭐 이게 틀리면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뭐 D1, D2는 필요 없고 자각 지점이니까 필요 없고요. D3부터 보면 되겠죠. D3. D3는 지금 이 A가 이게 A, B의 속도라고 해서 위의 신경 두 개의 속도야. 이거는 C의 속도예요. 그럼 D3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일 거라고. 더하기 뭐가 와야 돼? 3이 와야 돼. 그럼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80이지. 4일 때 매칭 시키라는 거. 없네. 여가 마이너스 80이어야 된다고. 만약 이거라면. 근데 만약 여 없는 숫자가 또 하나 나오면 이 문제는 오류겠죠. 이상한 오류일 겁니다. 우리 기억에 마이너스 80을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D4도 한번 봅시다. D4. 자, D4는 헷갈리지 마세요. 밑에 신경 거예요. 밑에 신경. 밑에 신경 속도 1입니다. 그럼 얘는 2 플러스 2여야 됩니다. 4ms일 때. 2, 몇을 지나냐면 0을 지나. 여기 있네 0. 이거 마이너스 80이라고 친다면. D5는요? D5는 몰라. 모르지. 몰라. 근데 내가 아까 시냅스가 있다면이라고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해봐도 된다고 했잖아. 시냅스가 없다면 몇 초 걸리겠니? 근데 시냅스가 있잖아. 시냅스가 있다는 건 지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마냥 속도를 줄여야 돼. 그럼 최소한에는 2보다는 클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더하기 무슨 숫자가 올 거 아니야. 더하기 무슨 숫자가 올 거 아니야. 2보다는 어떤 숫자가? 작은 숫자가 오겠죠. 근데 어쨌든 D5의 막전인 플러스 10으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10. 왜 나머지 점에서는 플러스 1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D6 야는 D6까지 도달하는데 4죠. 4 플러스 0일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70이에요. 있네. 다 들어맞네. 일단 4ms일 때 오류는 없네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좀 깊게 가면 막 그래프에 점도 찍고 해야겠지만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오류 없습니다. 시간이 있네. 자, 우리 5. 총 5일 때. 여기 D3 같은 경우에는 도달 시간 1 고정이죠. 1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70. 여기 있네요. 자, D4 같은 경우에는 도달 시간 2죠. 2 플러스 3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80. 여기 있네. 그죠? D5는 5ms일 때 도달 시간 2보다는 커. 더하기. 근데 합이 5해야 되니까 막전이면 시간 3보다는 작아. 근데 이때 나와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50이야. 정수 아니니까. D6는 마이너스 60인데 도달 시간 자체가 4이기 때문에 4 플러스 1. 그럼 이때 막전이 변화 시간 마이너스 61. 문제 그래프에서. 있네요. 오류 없네. 기억은 마이너스 80이었겠네. 자, 이렇게 찾는 거고. 자, 여기 좀 오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짚어줄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강의실 비워줘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더 있는 친구들은 제가 바로 뒤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와서 질문하는 거 좋은데 우리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 또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수업 때 우리 이 파트도 알려줘야 되고 뭐도 알려주고 또 막 간증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못 풀어줘. 그러니까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카톡 하는 거 싫은데요. 연락 잘 해주기 싫어요. 자, 다른 날짜에 찾아오세요. 수요일 정도에 오면 제일 좋아요. 수요일 날 한 8시 반 정도에 제가 수업이 끝나고 뒤에 1시간 반 정도 첨삭 시간 두거든요. 고2 친구들만 그때 부를 거예요. 고1 친구들 말고 고2 친구들 위한 시간이니까 시간 괜찮으면 수요일 8시 반 정도에 오셔서 질문 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잘 하시고. 오늘 클리닉은 따로 뭐 없고요. 테스트 없고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테스트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테스트는 다음 주에 보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복습 다 된 친구들은 이번 주 과제 문제풀이 미리 좀 하시면 되고요. 딱 5시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본인 복습하고 다 된 친구들은 과제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다 잘했니? 과제 검사 시작하고 아까 했고 큐아도 아까 했고
이때까지. 우리 다 했지 이때까지. 남은 거 하고. 안돼 안돼. 남은 거 오늘 최대한 외우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알아?